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한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숫자도 나오고 있대요. 200. 저는 수도권도 준비돼 있다는 것을 강서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수도권 120 몇 개 의석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네, 총선에서 차지하게 되는 의석수를 200이라는 겁니다. 야권 인사들 200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200석일까요?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자, 대통령도 그 거부권이 있죠. 법률안에 대해서 통과가 돼도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력화를 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뭐 탄핵이라든가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숫자가 200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 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 200석 얻어야. 뭐 정동영 상임 고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도 200석 못할 것 없다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5년 뭐 정권 연장이 아니라 20년을 정권을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 5년 만에 뺏긴 적도 있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지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200석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일단 개헌이 국회 통과가 가능하고 대통령 법률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온다는 건데, 자,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뭐 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이 뭐 180석 가까이 했었으니까요. 뭐 저렇게 예상하는 거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런 예상을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져야 되겠죠. 민주당의 200석의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분들이 그냥 허언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만큼 여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200석이 나왔다고 보지만 적어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때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저희 당만 따져보면은 지역구 84석, 비례 19석, 103석밖에 못했거든요. 지금도 111석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잘못하면 진짜로 100석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예. 자, 몸을 좀 낮추시는 그런 반응을 하셨는데, 자, 근데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정동영 상임고문, 조국 전 장관. 왜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느냐? 200석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이제 붐이 일어나고 결국 이런 분들도 당선돼야, 나도 당선돼야 200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무래도 보궐선거 이제 압승하고 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업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옛날에 이제 정계를 이미 떠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시 이제 이런 분위기를 편성해가지고 컴백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아마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난 보궐선거는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국힘이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이해찬 총리께서도 20년 집권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바로 정권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몸을 낮추면서 통합과 개혁에 몰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적어도 여기 계신 두 분은 몸을 낮추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석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이게 재판 리스크가 민주당 주장대로 쭉 가야 될 텐데 총선 전까지 적어도 실제로 가능할까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헌법 정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면 저 200석이라는 것은 어느 정당이 단독으로 가질 것을 예상한 의석이 아니에요. 여야 합치에 의해 가지고 그 어려운 문턱을 넘어섰을 땐 꼭 그래야만 하니까 그 정족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한쪽 정당에게 몰아주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200석을 운운한다는 건 헌법 정신하고도 맞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가 저는 이제 유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그리고 영장에서도 소명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건 통계적으로도 나와요. 사법 연감을 보면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 무죄가 되는 경우가 3%예요. 그리고 구속 기소된 사건 중에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0.4%예요. 근데 여러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근들도 구속 기소된 게 20명이 넘잖아요. 이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조작
수사다. 이런 식으로 되려면 다 무죄가 돼야 되잖아요. 연속적으로 다 무죄가 되는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로또 한 10장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가능성 굉장히 낮게 봅니다. 예, 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사실상 총선 1호 공약인 메가 서울 구상을 이끌 책임자를 정했다고 합니다. 자,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킬 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정치 박사잖아요. 예? 민주당으로 부산서 3선 전설 아닌가요? 그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에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지도부가 어떤 그런 깊은 고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기 위해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 맞죠? 위원장으로는 오선 의원을 했고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조경태 의원을 선임을 했습니다. 오선을 하시면서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당내 여러 재원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사면의 분석 기사 보시죠. 여당 메트로폴리탄 서울 특위 띄었다. 위원장엔 5선의 조경태 의원. 당초 TF를 구성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위원회, 특별위원회로 격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토목공학 박사로 국토부에서 활동했고 부산 지하철 2호선인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격식과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갖췄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을 그래서 임명을 한 건데 부산의 터줏대감이거든요. 근데 서울시 편입하는 거에 이분을 앉혔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 뭐 해석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건 없지만 이제 해석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토목공학 박사 이 전공자임을 강조했고 국토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런 이력들을 위주로 들었지만 조경태 의원은 사실 부산 사하을에서 5선을 한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국민의힘 지금은 소속돼 있지만 이전에는 또 민주당 출신이기도 했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부산이라는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한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조경태 의원이 메가 서울을 만드는 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것의 배경에 이런 지역, 낙동강 하류 지역에 이제 있는 영남권 출신 인사들이 수도권으로 출마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해석이 추가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두 사람이 화면에 잡혔습니다만 김기현, 조경태 부울경이에요, 두 분 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조경태 의원까지 가세가 된다면 이 영남권 출신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 그 서울 출마론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 조경태 의원은 이에 대해서 나는 뼛속까지 부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은 본인의 수도권 출마설에 선을 긋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조경태 의원이 그래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포뿐만이 아니다. 드디어 이 도시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이 됩니다. 구리, 하남, 고양, 부천, 광명. 적어도 이 5군데는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 서울 편입하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게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구리, 하남, 고양, 부천, 광명. 지금 저 지역이에요. 지도상 서울과 근접해 있고 많은 인근에 그러니까 하남에 사느냐 아니면 강동에 사느냐에 따라서 집값의 차이가 나니까 하남이나 구리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길 문제일 것 같은데 야, 점점 판이 커지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지금 지도에 나온 저 지역에서는 아마 서울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주민들께서 많이 갖고 계시라고 봅니다. 예. 저는 강동구에 사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남 같은 경우에 강동구 강일동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하남 미사 신도시예요. 예.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뭐 여기가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모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생활권이 같다고 봐야 되는 거고, 또 구리도 구리암사대교만 지나가면 바로 구리예요. 강동구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킨다는 면에서는 적어도 하남이라든지 구리다든지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책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찬성을 하실 거고, 다만 이제 강동구가 이제 접경이잖아요. 그러면 일부 분들은 조금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길 하나 사이로 경기도냐 서울이냐, 그래서 우리는 서울이다. 그런 어떤
약간의 뭐 프리미엄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예. 적어도 서울이 커진다는 것보다는 생활권을 같이, 그래서 결국은 생활권 자체가 서울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걸 맞춰준다는 면에서는 적어도 표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론이고 민심의 향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민심 물어보나 마나 뭐 여론조사 해보면 당연히 이제 서울로 편입 여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젊은이들한테 너 대학 어디 지방 갈래 서울 갈래 다 서울 가려고 하고 취업도 다 지방보다 서울을 원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그게 다 현실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메가시티 저거를 꺼낸 이유는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덩치를 키워서 이제 경쟁력을 높인다 하는 이런 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보는데 지금 서울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지지 않았습니까? 인구가 수도권 전체 인구가 2,500만 명인데 그래서 서울만 따로 떼볼 것이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를 합쳐가지고 저는 메가시티를 보고 그게 이미 인구가 2,500만 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수도권의 과밀화가 너무 크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 면적은 11%인데 인구의 50.6%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나라 최대의 지금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저출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런 보고가 아침에 오늘 보도가 나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 국토 균형 발전이나 또 방위상의 안보상의 문제, 또 부동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하나의 정책적인 대안으로 포지티브하게 제시한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그렇지만 너무 이제 졸속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좀 너무 성급하게 제시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왜 선거의 변수가 되느냐? 누가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분들은 아니 나 반대해. 근데 반대해서 반대표 찍으려고 투표장에 간다기보다는 내가 당사자인 사람들, 내가 편입돼야 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정치적으로는 사실 누군가를 찬성하는 것보다 누군가에 대해 반대하는 그 에너지가 더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도 폭발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편입을 원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투표하겠다. 이 에너지도 굉장히 큰데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내가 잘 돼보겠다는데 이걸 반대해라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그 반감, 요게 합쳐지면 완전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지금 입장을 제대로 못 밝히는 게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것인데 지금 방향이 맞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방향이 맞기 때문에 반대 논리도 명확하지가 않고 방금 말씀에서도 서울 과밀화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대해서 용어를 섞어서 쓰시는데 메가시티에 대해서 서울은 사실 천만이 무너졌잖아요. 예. 그 인구가 경기도로 빠져나가가지고 메가 경기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해서 재배치 문제로 사실 서울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도하고 서울에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설득력을 얻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그거에 대한 반감 여론이 폭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투표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왜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빨리 좀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처럼 동문서답을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그동안 공식 반응을 자제하던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대한민국의 국정은 정말로 진중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엄중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좀 신중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나왔다던데 어떤 뭐 보고서인가요? 뭐 그런 글이 있었다고요? 공지를 올린 건데요. 이제 한병도 의원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그제 이제 의원들만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SNS 소통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한병도 위원장이 이 지금 김포 서울 편입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권 표심을 흔들기 위한 총선용 졸속 정책이다 이러면서 지금 방금 이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정략적인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이제 던져놓고 그냥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다분해 보인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내는 순간 이게 정쟁화 사안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입장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렇게 공지를 내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지도부에서도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 차원에서 다만 이제 지금 이 여당의 정책 공약이 별로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공세를 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서울 주변 지역구를 둔 의원들 입장은 조금 다른데 의원들은 지역민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지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나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 표명을 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분명 많거든요. 예. 다만 이 의원들도 지도부의 방침이 다소 이런 스탠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자, 왜 민주당에 이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찬성이든 반대면 찬성하면 이상해지죠. 반대하면 또 역풍이 우려가 되죠. 그만큼 이게 파급력이 있고 주민들의 의사가 담겨 있는 정책이라는 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제가 있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민 의사를 물어서 주민들께서 찬성하실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방향을 얘기한 거지 일방적으로 정부가 또는 여당이 이것을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 게 자, 김포입니다. 김포가 그동안 교통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죠. 예. 그동안 지금 김포시장 이전에 12년 동안 김포시장이 민주당이었어요. 그리고 김포에 의석이 2개 있는데 국회의원 2명 다 민주당입니다. 그럼 그 두 분의 국회의원과 12년 동안 시장을 했었던 민주당에서 왜 김포 민심을 몰랐던가를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였는가를 분명히 아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찬반도 말 못하고 지금 저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무대응만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민주당 그렇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이제 국힘에서 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책으로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찬반이 조금 양자택일하기 어중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때는 오히려 새로운 제안, 그러니까 변정법에서 말하는 찬반, 합, 이걸 대안으로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성태 의원께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건 네. 이제 영남권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만 해당하는 건데 저는 거기에다가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목포에서 포항까지 쭉 이어지는 남해안 메가벨트 이런 걸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어차피 수도권의 우리나라의 국토의 북부에는 강력한 수도권 메가시티가 있으니까 그 대항하는 측면에서 남해안 메가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김으로써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한번 제시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